네, 안녕하세요. 해솔 C&I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면허를 낼 때 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주력 분야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름이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이잖아요. 이게 주력 분야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면허는 하나지만 이 면허를 내면서 주력을 조경식재 공사업으로 낼지 또는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으로 낼지 또는 두 가지를 다 주력 분야로 결정할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력 분야를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게 우리 이제 등록 기준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 면허의 등록 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등록 기준이 우리가 되는지를 확인하셨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등록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되셔야 되고 여기까지 체크가 다 됐다라고 하면 관청 서식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신 후에 관할 관청에 접수하시게 됩니다. 관할 관청은 우리 본사 사무실 기준으로 시청, 군청 또는 구청 중 한 곳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 나서 관청에서 검토가 다 완료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등록증을 수령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취득 순서부터 안내 드렸는데 이 뒷파트부터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주력 분야 결정하실 때 조경 식재, 식재는 수목이나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경 시설물은 식재나 수목 말고 조경석, 인조, 목 또는 이제 야외 의자나 파고라, 놀이기구, 우리 뭐 약수터 같은 데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력 분야의 경우 하나를 선택할 경우 기술자가 두 분이 필요하시고요. 나는 두 개 다 선택할 거야. 그러면 기술자가 세 명이 필요해요. 기술자 외에 자본금이나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즉 기술자가 세 분 이상 되신다면 주력 분야를 두 개 다 선택하시는 게 업무 범위가 넓어지니 더 유리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주력 분야를 결정하셨다. 이제 등록 기준하고 이 등록 기준에 따른 증빙 서류 안내 드릴게요. 자, 먼저 자본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자본금은 1억 5천이 필요하십니다. 이 자본 금액은 우리가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금액은 동일하시고요. 다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의 이 납입 자본금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하고 실질 자본금은 법인하고 개인 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납입 자본금. 자, 만약에 우리 법인이 이 자본 금액이 1억 5천보다 아래이다. 그러면 최소한 1억 5천이 되게끔 증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자본 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고 그러면 1억을 추가로 증자해서 1억 5천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실질 자본금입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되고요. 다만 이 실질 자본금의 기준이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우리가 신규 업체다. 신규 업체라는 의미는 설립일, 법인의 경우는 법인 설립일이고요. 개인 사업자는 개업일.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 설립일부터 21일 이상 1억 5천이 예금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실질 자본금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설립일 날은 1억 5천 있다가 갑자기 돈이 1억으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1억 5천 올려놨다? 이러면 안 돼요.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겸업 신규 업체인데요. 자, 일단 겸업 신규 업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설립한 지 90일도 지났고 우리가 이 조경시설물 공사는 아니지만 다른 뭐 도소매든 제조업이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럴 경우를 말하고요. 이런 경우는 31일 이상 1억 5천이 예금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업체. 우리가 조경은 아니지만 다른 면허가 이미 보유하고 있어. 근데 또 다른 면허를 취득할 때 그런 경우는 단순히 예금 유지가 아니고요.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재무제표 안에 있는
기존 다른 면허로 인한 자산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이 다 적격하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입니다. 요거는 회사에서 직접 만들거나 기장해 주시는 기장 대리인을 통해서는 만들 수가 없고요. 이제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발급될 거고, 이때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발기인, 그다음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통장과 거래 내역, 그 외에 재무제표 같은 걸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분석해서 이 회사가 진단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적격이 나옵니다. 또는 부적격. 이렇게 보고서가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적격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등록 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는데요. 자, 공제조합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저희가 금액을 예치하시게 될 건데, 이 곳은 우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보증을 들어야만 건설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공제조합도 우리 회사를 보증해 주려면 금액, 예치금이 있어야 이걸 토대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는 5,041만 8,582원이고요. 이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우리 면허 나왔으니까 이 돈 빼야지 안 됩니다. 뺄 수 없는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만 입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60%가량 융자가 가능하고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이 사업 안 해. 면허 반납할 거야. 면허를 반납한다면 일반 출금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제조합의 경우 공제조합에다가 각종 우리 회사의 정보가 담겨 있는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제조합에서 평가를 한 후, 우리는 이 곳을 보증해 줄 수 있어요라고 하는 확인서인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요거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는 지역에 있는 조합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걸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등록 기준 사무실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실의 경우 우리가 일단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으로 사무를 함에 문제가 없는 용도셔야 하고요. 주택의 경우 이런 경우는 진행 안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용도 체크하시고요.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 집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를 하셨다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종료 기간이 지난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것들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축물 대상을 꼈어. 그러면 이렇게 용도가 나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가능해요.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가능해요. 근데 주택이야. 이것도 물어볼 필요 없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되고 다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창고시설 가로치고 사무실 이건 지금 창고라는 거야 사무실이라는 거야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공장의 경우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우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설치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문제가 없고 공장 등록증이 있어서 그러한 행위를 할 때 그러면 문제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장 등록증도 없고 우리가 생산하는 물품과 우리가 설치하려는 이 건설업 내는 목적이 달라.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용도가 근린생활 사무소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관청에 미리 확인을 해서 그리고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증빙 서류는 여기 써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원하는 서류이고요. 이 외에 공장 등록증이라던가 뭐 허가를 받은 내용이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업을 하고 있다란 이걸 제조해서 이 제조 물품을 설치할 거라는 걸 입증할 만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등록 기준 마지막 기술자인데요. 자, 기술자의 경우 2명 또는 3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력 분야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주력 분야를 하나만 할 거다, 2명. 2개 다 할 거다, 그러면 4명이 아닌
3명으로 가능하신 거고요. 자, 기술자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느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자, 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다는 게 한국건설기술인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곳에서 발급하는 경력 수첩이라는 게 있고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수첩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2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자격은 제가 여기 써놓은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초급이 있으시던 여기에 쓰여져 있던 어떠한 자격증이 있으시던 일단은 기술자의 자격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저희가 굴착기 운전 기능사만 2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격증인데 되나요? 문제 없습니다. 똑같은 자격증으로 있으셔도 관계없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 제가 굴착기 운전도 있고요. 피보가크 용접 2개가 다 있어요. 그럼 저 1명으로 되나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1인당 1 자격증 기준이어서요. 사람은 반드시 2분 또는 3분 있으셔야 합니다. 1명이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하나로만 인정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필수예요. 즉,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요청하시는데요. 자, 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회사에 내가 잘 계약되어 있는가를 보는 서류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전체분, 총사업자 사실증명원 같은 서류는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어 있는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서류예요. 그래서 자, 요걸 보시면요. 이 서류가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전체분인데요. 자, 여기 전체.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취업을 했다가 상시를 한 모든 내역이 담겨져 있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 1번 항목에 내가 지금 면허를 내려는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회사도 다니고 있다? 그럼 이게 2개가 상실이 안 된 게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상실돼 있고 현재 우리 회사만 이렇게 상실이 되지 않은 상태, 현재 등록돼 있는 상태로 나와야 이중취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총사업자 사실증명원은 요거는 서류로 요청하는 관청이 있고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관청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개인 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 취업, 이중 근로 안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세 주고 월세 주는 것만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은 있어. 그런데 임대 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근로를 한다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어차피 이건 일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러한 경우는 상시 근로에 적합하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있더라도 상시 근로로 인정해 주는 항목입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거는 웬만하면은 인정 못 받으실 거예요.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것도 관청에 별도로 한번 확인은 필요한 부분이시고요. 자, 제가 지금 주력 분야 결정하고 등록 기준이 어떤 게 있고 그에 따른 증빙 서류가 무엇인지 쫙 설명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증빙 서류까지 다 확인을 해서 신청 서류를 작성했다. 그럼 이제 관할 관청에 접수하시게 됩니다. 관할 관청에 접수를 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관청에서 면허를 내주게 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2주 전후로 면허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면허가 나왔다고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이 등록증을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을 지참하셔서 등록증을 수령하셔야 돼요. 자, 이게 세금이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채권,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것을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이 구매 금액은 납입자 봉금, 등기부등본상,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 봉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1억 5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준에 채권을 구매하셔야 되고 1000분의 2를 그러면 실제로 즉시 매도를 하면 실제로 내실 금액은 5만 원이 좀 안 되실 거예요. 자, 1억 5천에 1000분의 2 그러면 30만 원을 구매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30만 원을 내가 보관할 게 아니고 바로 팔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차액만 그 예치를 하시면 돼요.
그 차액만 지급하시면 돼요. 그 금액이 5만 원이 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허세. 면허세는 지역이나 종업원 수에 따라 다른데요. 뭐 적게 나가면 15,000원, 많아도 10만 원이 안 되니까 67,500원이니까 크게 부담되실 금액은 아니실 거고, 이 영수증 지참을 해서 관할 관청, 우리가 면허를 접수했던 관청에서 등록증까지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 기간은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신규 설립을 했느냐, 기존 기업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한 2달 정도는 넉넉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저희 해솔 CNI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부터 증자, 그다음에 아까 그 진단 보고서 발급하는 거, 공제조합이나 관할처 접수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작부터 면허 발급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랑 업무를 대행하면 저희는 회사별로 저희한테 주셔야 될 서류 목록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다음에 언제까지 주세요? 라는 일정표도 드리면요. 그것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고 작성해서 접수까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다른 건 걱정하실 거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 기준 4가지가 우리 회사가 충족되는가, 그거까지만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면허 나오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컨설팅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저희 요 번호 031-698-2323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